네, 먼저 우리 앵커님 멘트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그런 좋은 말씀에 또 힘내서 또 지수 상황부터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점검하고 넘어가 보자면요. 전일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전년 대비 0.1% 상승에 그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전년 대비 2.4%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지난해 6월 11% 수준까지 치솟았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확인한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랠리를 이어갔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요. 전주보다 1.2만 명 감소한 23.7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함을 나타냈지만 애틀랜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임금 상승률 추적기에서는요. 4월에서 6월까지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6%에서 5.6%로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것은 2022년 2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물가는 낮아지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하는 가운데 고용은 견조하게 유지되는 골디락스 분위기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죠. 자, 물가 고용 데이터만 골디락스를 뒷받침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인데요. 살펴보시면 전일 델타항공과 페치코의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또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고요. 또 작년 연설에 나설 때마다 극단적인 매파적 발언으로 시장을 불편하게 했던 한 분 계시죠. 바로 세인트루이스 그 연방은행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33년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시장 당연히 환호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 미국 채권 금리는 어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결국 백선이 붕괴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된 물가 둔화와 또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패닉 바잉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죠. 반도체로 대표되는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쌍끌이 매수로 견조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2차 전지로 대표되는 코스닥의 경우를 보신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반도체 섹터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테마 동향 역시 계속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오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불을 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시면 성우테크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우테크론이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뒤를 따라서 ISC라는 종목이 또 그 뒤를 따라서 상승을 했는데 상한가 찍고 또 상한가를 풀리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요. 그 뒤로 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네오셈, 그리고 태성, HP, SP, SN, S텍과 같은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2차 전지 섹터 보신다면요, 포스코 엠텍, 이러한 포스코 엠텍이 오늘 가장 먼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포스텍 그룹주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주들에서는 포스코 엠텍이 두 자릿수 상승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신성 델타테크가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또 다른 테마를 보신다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진바이오팜이라는 종목과 또 나노엔텍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도의 쌀 수출 금지와 관련해서 곡물 관련주인 누보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한 미국 시장에서 어제 기술주 위주로 거의 패닉바잉 수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강력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간은 이제 단기적으로 과열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죠. 앞서 오후장 한 줄 전략에서 패닉 바잉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대세 상승 시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한다라면 시장은 폭을 넓혀 상승하기 마련이죠.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현재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전기차나 조선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기술주 위주의 패닉 바잉이 미증시에서 나타났다라고 말씀 주셨고 또 반도체주가 단기 과열권에 접어들었다. 위원님께서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전기차나 조선 방산 쪽을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도 그런 섹터 공략하면 좋을까요? 오늘장 달달한 섹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중국의 수출 통제 관련주입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삼더니 이제 갈륨과 게르마늄까지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이 미중 반도체 패권에서 승기를 거머쥐려고 하잖아요. 사실 갈륨, 게르마늄 최근에 관련주들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 11일이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8월로 예정된 중국의 갈륨 통제가 임박하면서 또 전기차를 제조하는 자동차 업체들이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이러한 보도가 나왔었죠. 갈륨은 현재 LED에서 휴대전화, 어댑터, 반도체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지만 전기차용 인버터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라갈륨은 백금이나 팔라듐 같은 다른 반도체 관련 재료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의 무게를 줄이고 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라갈륨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에 따르면요. 향후 동력 관련 부품의 반도체에 실리콘 카바이드를 사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로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일부 반도체 제조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중국은 지난 7월 초에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 조치를 진행할 것을 밝혔고 또 당시 중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를 진행할 것이다.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수출 통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갈륨 관련주와 또 갈륨 대체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갈륨 게르마늄뿐만 아니라 실리콘 카바이드까지 관심을 가지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공개해 드리자면 YMC입니다. 자, YMC는 자체적인 소재 생산 기술을 확보해서 실리콘 카바이드와 같은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공정용 핵심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형 제품부터 디스플레이 대형 제품까지 대응 가능한 가공 장비를 부여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인 소재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기술력이 그만큼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로 전기차 업체들이 실리콘 카바이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관련주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갈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도 많이 쓰이고요. 또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이 세계 갈륨 생산의 97%를 차지를 합니다. 대부분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체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실리콘 카바이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YMC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갈륨 관련주 대장주로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된 이후에 어제 오늘 아름다운 조정을 주고 시가를 회복한 모습인데요. 일단 1차 목표가 최근에 고점을 넘어선 자리들입니다. 8,60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6,2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양봉 그려내고 슈팅 나오는 거에 관계없이 그리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YMC라는 종목입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라고 하셨고 목표가 8,600원 가격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AS 바로 받아볼게요. 첫 번째로 기가비스라는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달성에 일주일도 안 돼서 성공을 했고요. 또 오늘 신고가 랠리입니다. 장중에 10만 8,700원까지 주가 고점 높였었고 지금도 여전히 10만 원권 위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수익은 줄 때 챙기자라고 하셨으니까 이 종목 잊저라고 다른 종목 볼까요?
아니요, 익절하고 다시 봐도 되는 종목입니다. 오, 네. 이제는 동사가 상장한 이후에 그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판 검사 선도 업체죠. 반도체 수요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고 또 전 세계 그 두 개사 AOR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앞으로 고성능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따른 그러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가비스를 7월 7일 날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진짜 며칠 안 됐죠. 이날 양봉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여기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5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본방송 보시면서 단기간에 또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제가 목표가를 좀 그때도 겸손하게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뭐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니까 강한 슈팅이 나와줬죠. 지금 윗골이 달리기는 했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 준다라면 다시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고요.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추세는 상방으로 조정 주더라도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목표가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드릴 테니까 눌러줄 때 매수하시고 목표가 12만 원까지 또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기가비스는 목표가 상향해드리겠습니다. 12만 원 말씀 주셨고 단기 이평선은 추세를 잘 유지하는지 체크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시도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5거래일 만에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컴퍼니 K도 볼게요. 우리 단기 수익 여신 이달의 어드바이저. 어제 말씀 주신 종목 또 단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벌써 두 번째로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거든요. 어제 최고 8,600원까지 올랐고 오늘은 8,97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9,000원 목표를 주셨는데 살짝 모자르거든요. 자, 지금 이 구간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목표가를 안타깝게 살짝 못 미쳤지만 대부분 목표가 부근에 가면 수익을 일부라도 챙겨가시라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9,000원 정확하게 목표가를 돌파하진 않았지만 일부 수익은 챙기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 하루 만에 또 이렇게 파도 관련주로 또 수익을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벤처 캐피탈 업체입니다. 유니콘 파두가 IPO 신청을 하면서 또 동사가 초기 투자사로 부각이 되고 있고 시장에 또 파도 관련주 대장으로 또 그만큼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장에서 제가 많은 분들이 테마의 여왕이다, 테마주의 여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VI의 여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빠르게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런 테마주를 선점하고 또 정확하게 매점을 잡아간다라는 것은 테마주를 이해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제가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고요. 윗꼬리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목표가 살짝 하세요가 못 미쳤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시세를 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상승 여력 있는 종목이고요. 더 강한 추세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목표가에서 수익 챙기시고 또 눌러준다라면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컴퍼니 K도 재매수 관점 말씀 주셨습니다. 항상 테마주를 선점하고 맥점을 정확하게 잡자라고 하셨는데 그 전략 앞으로도 꾸준히 챙겨주시면서 좋은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